오늘도 30분봉 차트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DKT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DKT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는 증권사 분석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DKT는 스마트폰용 FPGA 연성 인쇄 회로 기판 표면 실장 SMT, 전자집적 회로를 가공 생산하는 기업이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DKT는 오전 9시 16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5.36% 오른 1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3,95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최재호 하나증권연구원은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과전압, 과충전, 과전율을 방지해주는 보호회로인 PCM이 주로 탑재된다며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은 기존 스마트폰 대비 배터리 소비, 전력, 수명, 발열 예방을 위한 스펙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DKT는 기존 PCM의 상위 호환인 SPCM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DKT의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 수혜주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치투자 전문 포털 아이투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수급 매력을 두루 갖춘 종목을 추려낸 결과 17일 DKT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투자가 자체 개발한 종목 평가 로직 MVP 점수에 따른 것으로 매일 개장 전 새롭게 업데이트해 추려낸 20선을 투자 참고용으로 장 초반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여러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종목은 DKT, VT, 재룡전기이다. 아이투자의 MVP 점수는 자체 개발한 로직에 따라 성공 투자의 3박자로 수급, 밸류에이션 수익 창출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종목 평가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저평가 우량주와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부실주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분석에 의하면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의 숨은 수혜주로 이 기업을 추천하고 있다. 동사는 삼성 SDI의 ESS 필수 핵심 부품인 BMS 모듈 공급을 시작했으며 2024,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256, 377억 원이며 현재 시가총액은 2,500억 원 수준이다. 동사는 올해부터 창립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행진이 예상되는데 2024, 2025년 예상 P/E 10.3, 8.4배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곧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신제품에 아이폰 역사상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과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 대비 배터리 소비 전력, 수명, 발열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PCM 회로는 점점 고성능화될 것입니다. 동사의 SPCM은 기존 PCM 대비 배터리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발열에 강점을 지니며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온디바이스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고객사인 삼성 SDI향 ESS용 BMS 모듈 양산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올 초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BMS는 ESS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충방전 과정에서 전류 및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필수 핵심 부품으로 ESS 한 개당 평균 8개의 BMS가 탑재가 됩니다. 최근 삼성 SDI는 북미의 넥스테라 에너지사에 ESS 장기 공급에 대해 협의한 상태이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급 금액은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사에서도 이 부문에서 25년 기준 192억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어집니다. 한마디로 ESS 관련 숨은 수혜주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네요. 쓰리봉, 즉 헤드앤숄더가 보입니다.
이후 급락을 맞았네요.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스마트폰 시장의 불황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은 거의 수평 상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21선은 아직 하락세입니다. 241선도 거의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1선이 121선을 돌파하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아래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 구간에서 깊은 하늘색 웅덩이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길고 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집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 볼벤도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캔들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왔던 캔들이 잠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다음 주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래 저항 라인 위로 안착을 한 후 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많이 벌어져 있던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캔들이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순조로운 상승세를 이어가다 엠벨선이 깨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후 반등하는 자리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급격한 것이 보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의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만일 중장기 투자자라면 주봉상에서 보았듯 지금이 매수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더 기다려야 타점이 나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좋은 맥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공중부양선을 살짝 깨고 나서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지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타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30분봉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 요령을 터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에서 애매한 자리가 나올 때 꼭 30분봉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중요한 타점이 됩니다. 이후 조정이 나오지만 결국은 다음날 슈팅이 나옵니다.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는 것은 저항을 돌파했다는 의미입니다. 돌파 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에서 확인을 했듯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주봉에서 확인을 했듯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주봉상에서 아주 중요한 저지바에 딱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주봉상의 저지바가 깨질 수도 있고 주봉상의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서는 이 30분봉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K이노엔입니다. 이 기업의 연역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1984년 제1제당이 유풍제약을 인수하여 제1제당 제약사업부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CJ 헬스케어로 분사했고 2018년 4월 한국콜마에 인수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HK이노엔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HK이노엔이란 이름에서 HK는 한국콜마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HK이노엔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헬스, 뷰티, 음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1986년 B형 간염 백신인 헤팍신비를 국내 최초로 출시해 간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으며 1992년 국내 최초로 유리병이 아닌 세이프플렉스 배그를 사용한 수액제를 생산하면서 의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당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신성 빈혈 치료제인 이피오제 제제품명 에포카인을 1998년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정은 2021년 1,096억 원의 원외 처방 실적을 거두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신약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캡은 해외 45개국에 진출하며 국산 신약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브라질 등 대형 시장에 기술 수출했고 중국, 필리핀, 멕시코, 페루 등 해외 7개국에 출시되었습니다. HK 이노에는 전문 의약품 외에도 숙취 해소제 컨디션, 갈증 해소 음료 헛개수에 이어 제로칼로리 아이스티 티로그를 선보였고 더마 화장품 브랜드 클레더마, 탈모드피 헤어케어 브랜드 스칼프메드, 슬로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 등을 잇따라 런칭하며 생활건강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HK 이노엔의 주가가 상승세다. 하반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의 해외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의하면 거의 모두 컨센서스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지수 다울투자증권연구원은 K캡의 출시국가 확대 및 중국 내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환성 환자 대상 미국 임상 3상 데이터는 하반기, 밀환성 환자 대상 임상은 2025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된다며 데이터 공개 이후 2개의 적응증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캡의 미국 출시 시 가파른 처방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 성과 확인 시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DB금융투자연구원은 HK 이노엔의 2분기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990억 원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 51%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의료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ETC 전문 의약품 사업이 2분기 고혈압, 당뇨 관련 치료제 성장과 IMB100일의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수령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K캡의 미국 파트너사인 브레인트리가 2가지 적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K캡도 빠르면 내년 미국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임상 결과가 기대된다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어 IM바이오로직스 기술 이전에 따른 분배금이 반영되고 매출은 원해 처방 실적 성장과 수수료율 절감 효과를 모두 시현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 미국 임상에서도 효능을 증명할 경우 미국 진출 기대감이 더해져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순환기계와 당뇨 신장 부분 매출액은 각 117.4%, 95% 성장한 686억 원, 2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실적 둔화를 보였던 헬스앤뷰티 부문 매출액도 2.3%가량 성장해 25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 이전에 따른 분배금도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HK 이노엔은 IM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지난달 미국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내비게이터 메드신에 기술 수출했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17일 HK 이노엔이 초기 신약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 IMB100일의 기술 수출이 1.3조 원 규모로 발표됐다며 선급금 약 276억 원에 HK 이노엔이 수취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가정하면 약 30억 원의 기술 이전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K캡은 미국에서 파트너사를 통해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과 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비밀환성 식도염 임상은 지난 5월 말 종료됐고 밀환성 식도염 임상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결과는 하반기, 밀환성 결과는 내년 공개될 예정이라며 K캡이 미국 임상에서도 효능 입증에 성공할 경우 미국 진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제약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영업 파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 할지라도 병원과 약국 등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냥 말짱 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K캡이란 약품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래 K캡의 예상 원가율을 5%라고 가정하면 K캡의 마진 기여도가 어마어마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속칭 호구딜을 해서 국내 판매를 종근당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때 맺은 계약 구조가 터무니없게도 K캡의 가치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종근당에게 주는 수수료가 엄청났습니다. 23년 기준 K캡 매출이 1,200억인데 수수료가 900억으로 매출의 대략 70%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모션 파트너로 보령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분기 K캡 매출로 519억이 찍혔는데 지급 수수료는 322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종근당이 팔던 작년 대비 수수료율이 대충 15% 정도 절감이 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령은 K캡을 확보하기 위해 보령의 핵심 약품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실적을 HK이노엔과 나누어 먹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HK이노엔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노엔 계열 약물 피캡으로는 시장 내에서 K캡이 유일했는데 대웅에서도 팩스쿨루를 출시했고 제일약품에서도 신약을 준비 중입니다. HK이노엔 입장에서는 영업력 방어를 위해 유통망을 장악한 영업력이 있는 파트너가 꼭 필요했고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제일 잘하는 보령과 파트너가 되는 동시에 카나브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판매 여건 개선과 미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탑티어 업체라 할 수 있는 한국콜마의 자회사로서 이노엔도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어집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 시황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제약 바이오와 화장품 섹터가 올해 약진을 하는 것을 보면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시황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종목도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1차 파동이 끝나고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1차 상승이 그리 크지 않고 조정을 보인 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의 차트가 나오면 들어가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차트상 너무도 좋은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밑에 보조지표들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조지표 상에서도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던 거래량이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예상되어집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일봉상에서는 진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봉상에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무시하고 주봉상 큰 그림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주요 맥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이 상방으로 꺾이는 동시에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후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고점에서 저항을 심하게 받고 있으나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주가는 다시 밑으로 줄줄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저지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 역시 아주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저지바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라인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들입니다. 일단 지금 이평선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241선은 우상향 중입니다. 121선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테마선은 살짝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테마선은 한 타임 빠르게 추세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테마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캔들들이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구름대를 벗어나서 바로 날아가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보인 후에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침착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혹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릴 것도 같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고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장대 양봉의 고점이 크게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분히 타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을 돌파하고 나서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중 부양선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U자형 반등을 하며 공중 부양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아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MACD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으며 영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타점을 잡기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예측샷 개념에서 종가 매매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30분봉 차트로 많은 연습을 해야 터득이 되는 매수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차트를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30분봉 차트에서 척척 타점을 잡아내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요 맥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30분봉 차트를 이용해 타점을 잡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밑으로 쭉 빠지고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선 후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 경우 밑에서 위로 공중 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캔들이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선 후 길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당일 장막판에 살짝 상승을 보입니다. 혹은 공중 부양선을 살짝 깼다가 역시 장막판에 다시 공중 부양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타점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